자, 2025년 1월 15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테마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매수했던 종목 복귀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시간이 9시 정도 됐고요. 9시 정도 됐고 정치적인 건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테마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한남동 체포 실시가 한 5시 정도에 실시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현 대통령 체포가 되면 반사 이익이 가는 게 민주당 대표 이 관계된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개미들이 동신건설 이 종목을 매수를 하죠. 반대로 체포가 되지 않으면 경남스틸이나 관계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겠죠. 자, 이런 종목과 테마성의 연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자, 이런 테마가 그동안에 동신건설이라는 종목, 민주당 관련된 대표의 종목, 관계된 종목이죠. 그동안에 이 종목이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슈팅을 했고, 그동안에 이 테마로 인해서 상한가도 가고 눌림목이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이슈가 생기면 반사 이익이 되는 종목이 슈팅을 하겠죠. 슈팅. 그 종목이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재명 테마가 상승을 할 테고, 그러면 동신건설이 또 여기처럼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 종목 동신건설 아침부터 대들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마의 마감이에요. 테마가 종식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반대로 종식이 되는 이 순간에는 테마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요. 이게 반사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기간성이 있을 때는 수급이 들어와서 슈팅을 하게 되지만, 테마가 종식이 되는 그 부분에 있으면 그 테마는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ES 기간에 엔비디아나 아니면 아이온큐처럼 미국 시장에 양자나 뭐 이런 반도체 관계된 주식들이 CES가 열리기 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막 60%, 70%. 그러면서 CES가 개막이 되자마자 폭락이 하기 시작을 했죠. 자, 반대로 또 다른 예를 들으면 JP모건 헬스케어가 이번 주에 열리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면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오기 전에 전주였던 저번 주에 헬스케어 관계된 주식, 그리고 진단키트 관계된 주식,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었죠. 상한가도 가고. 그렇지만 정작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면서 뚜렷한 이슈가 없던 관계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분을 반납하게 됩니다.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테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자, 이 테마가 있던 위치에서 정말로 이 테마가 이유가 되는 그 날이 오면 폭락을 하는 경우가 거의 7, 80%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이 종목을 들어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서 손실을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 테마주를 사실 거면 좀 멀리 보셔야 되고, 그 멀리 가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테마의 선순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동신건설은 테마의 소멸성이 발생을 해서 조금 주저주저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하락을 큰 폭으로 했죠. 지금은 아마도 있을 4월의 대선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라면 대권 후보자 중에서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대권 주자들에 관계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3월 전에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관계된 주식들, 제지주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공약 관계된 주식들, 이런 것들을 미리 선추매하는 게 매매 포지션이 잘 잡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도 싶어요. 자, 오늘은 여러 종목 중에 선택을 잘못해서 시간도 없었고요. 아침에 9시 한 초반에 9시 10분 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신건설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시가 이후로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런 종목들은 대들지를 않았고 9시 2분쯤에 검색이 됐죠. 자, 여기 보면 퓨런티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퓨런티어, 제우스, 에어레인 뭐 이렇게 검색이 되었는데 원래는 제우스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에어레인이 거래 대금이 많아서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신호에 뭐 저기가 없었고 세븐 신호도 없었고 그리고 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신호는 없었습니다. 제우스가 괜찮았는데 제우스를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제우스를 매수를 하지 못했고 에어레인을 매수했습니다. 보면 자, 제우스 보세요. 제우스 보니까 세븐 신호가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세븐 신호가 있었고 에어레인하고 다른 종목은 없었습니다. 이 세븐 신호를 믿고 바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어레인은 조금만 매수하고 매도 처리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에어레인을 지금 세븐 신호가 떴네요. 에어레인은 떴다가 없어졌네요. 자, 지금 15,460원쯤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은 제우스가 저한테는 괜찮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에어레인을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매도 얼마 전에도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네요. 자, 그래서 1분봉으로 보면 자, 이렇게 매도 했죠. 신호 뜨고 바닥권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매도 처리했는데 조금만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출장을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도 처리하고 일을 하러 나갔는데 결국은 이 종목은 크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위치에서 제우스를 샀어야 되는데 제우스는 아침장에 슈팅을 좀 크게 했죠. 이렇게 여기쯤에서 검색이 되었는데 이 종목이 여기쯤에서 4.6% 정도에서 검색이 되었고 슈팅은 한 9%대까지 슈팅을 했으니까 한 5%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을 매수 하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종목이 검색기에 검색이 되면 신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븐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우스는 양봉이 연속으로 발생을 하면서 세븐 신호가 발생을 했고 에어레인은 음봉에서 세븐 신호가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개가 다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던 부분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 종목은 왜 매수를 하지 못했는지 싶어요. 하지만 두 종목 다 제대로 매수해서 매도했다면
큰 폭으로 한 4, 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 선정은 잘 되었다. 오늘은 0.4%밖에 수익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일주일 아직 이틀 더 남았는데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한가 카페나 또 다른 QA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음 상한가 카페에 궁금증 메뉴에다가 올려주셔야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증이나 신호나 수식이나 검색기나 여러 가지의 궁금증이 있으시면 꼭 다음 상한가 카페 회원들의 궁금증 요거에다가 댓글을 아니 게시글을 걸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매했고요. 내일하고 모레 또 안전한 매매 하시고요. 항상 성공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